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순서로요.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산 코디네이터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전산 관련 분야 또는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와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전산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 18일부터 한국투자공사에서는 투자운용 리스크관리와 경영관리, 이 두 분야의 신입 직원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과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운용 리스크관리의 경우 토익 850점 또는 탭스 700점, 토플 99점 이상이거나 토익 스피킹 140점, 오픽 IM3 이상이어야 하고요. 경영관리의 경우 토익 750점 또는 탭스 597점, 토플 85점 이상이거나 토익 스피킹 130점, 오픽 IM2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활동 운영과 기획, 촬영 및 영상 제작, 홍보와 언론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디어 청소년 홍보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는 경력 있는 공인 노무사를 찾고 있는데요. 노무관리 상담 지도를 비롯해 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요, 보다 웹디자이너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전문적으로 알아봐 주실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또 오늘 아바 엔젤투자의 김종태 대표님 지난주에 이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짚어봤지만 교수님 이 웹디자이너라는 직업이요, 상당히 포괄적인 직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웹 디자이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그 직업인데 홈페이지에 문자, 그림, 동영상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홍하고 다듬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디자인 감각이 좋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또 컴퓨터에 대한 또 이해도도 높아야 된다. 그런 지금 조건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정해진 용량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간결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용량이 크면 여러모로 좀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죠. 서버도 좀 이상이 생기고 여러모로 좀 고민할 게 많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웹디자이너 분들 모두가 사실 같은 업무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좀 다양한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웹 디자이너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 통칭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세분해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쪽, 요소 디자인이나 시각화시키는 쪽에 좀 주안점을 두는 웹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리싱이나 그 웹 구현, 그다음에 요즘은 또 웹 앤 앱이라고 해서 앱하고 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UI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그 퍼블리싱까지 하는 웹 디자이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웹 기획이라고 그래서 웹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 일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세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요즘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정말 컴퓨터 웹에만 국한되진 않거든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가 요즘 그 모바일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탭은 물론 우리 스마트폰에서 당연히 이제 웹하고 같이 하고 요즘 웹툰 많이들 보잖아요. 그쵸. 지하철 보면 다 웹툰 보고 있는데 다 그게 또 우리 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독성 있는 이제 화면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웹 디자이너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것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막 늘어가는 기술 발전 속도하고도 똑같은 속도로 발전해 가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상당히 좀 웹디자이너라는 이 직업의 활동 영역이 보다 다양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좀 미리 모르면 사실 이렇게 좀 해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네. 컴퓨터 활용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잘 모르고 취업을 했다가 아 나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그 노동 유연성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이동하는 그런 직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웹 디자이너가 가장 그 거기 해당되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웹 디자이너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또 일이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다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자 아티스트겠죠. 근데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퍼블리싱에 그다음에 아까 UI UX까지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면 일종의 이제 그 종합 엔터테이너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일일이 프로그램하고 거기다 DB까지 맞물려 들어가면 엄청난 그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그 전문가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뭐 디자이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자기의 역량과 몸값을 올려가는 그다음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었는데 여기 뭐 어떤 회사를 선택했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유로운 직업군에 속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특화된 또 아까 얘기했던 건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는 그 길을 가면 충분히 어떤 취업에서 그 좋은 자기 몸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처럼 웹 디자이너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디자인하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던 사람들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픽 전문 웹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퍼블리싱 전문 웹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래픽 전문은 말씀 그대로 디자인 감각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웹상에서의 디자인 작업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적 소양과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와 드로잉 실력이 좋으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서 이제 예술적 감각적 웹 시안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디자인과 미술적 소양이 토대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픽 전문 웹 디자이너 쪽으로 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퍼블리싱 웹 디자인은 짧게 말씀드리면 디자인 능력 플러스 웹 코딩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매우 선호하는 또 그런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뛰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웹 디자이너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쪽에 좀 더 소질이 많은가를 잘 파악하신 후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웹 디자이너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래픽 전문 웹 디자이너가 있고 퍼블리싱 전문 웹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직업이 각각 좀 이렇게 준비 방법이나 과정 같은 것도 제각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래도 그 미술학적 좀 소양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 전문 웹 디자이너로 가면 되는데 아트 포트폴리오가 좀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부하게 좀 그런 것들이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셉 드로잉, 뭐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그다음에 색채학과 레이아웃 등의 이제 그런 미술학적 기초 요인이 좀 탄탄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웹툰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웹툰 작가나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이너, 그다음 편집 디자이너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으신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 그래픽 전문 쪽으로 이렇게 좀 특화시키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뭐
미술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나 네. 예, 뭐 산업 디자인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그래픽 전문 웹 디자이너가 되시기에는 조금 더 그렇죠. 유리한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리싱 전문 웹 디자이너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좀 약간 기업이 선호하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로 뛰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한번 더욱 한번 어떤 좀 더 도약을 해보고 싶다거나 네.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는 디자인 능력도 좋지만 웹 코딩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융합이 네. 이제 쉽다, 자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도전하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자질이 있는 상태에다가 조금 더 영향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혼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야죠. 예, 그렇죠. 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혼자서 웹상에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예,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쌍수들을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웹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앞서 일부에서 학생들이 취재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미 웹 디자이너가 됐다면 자기 스킬업하고 그다음에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면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로드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캘리그라피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이 기초 과정부터 중급 고급 과정까지 있고 또 퍼블리싱을 위한 전문적인 학원도 또 많이 준비돼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웹 접근성이나 웹 개방성 같은 조금 더 UX, UI까지도 이제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좀 고난이도의 학원들이나 교육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웹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뭐 소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능력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창의력 같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많은 똑같은 화면들을 본다면 상당히 지루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보기가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들의 손에 의해서 다양한 화면들 UX, UI가 구현이 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돼가고 있고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 이미지 웹하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던 쇼핑몰 위주의 웹하고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의력을 얼마나 이제 발현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웹 디자이너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외하고 우리하고 단순히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웹페이지나 우리나라 웹페이지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언어만 다를 뿐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웹 디자이너들이나 퍼블리싱 디자이너들을 국가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스킬을 좀 많이 높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 창의력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막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 작업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그려서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보는 사람들, 우리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앱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의 편의성, 그다음에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들, 또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웹 디자이너로서 감각을 가지고 좀 더 창의력 있게,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다 보면 스스로만의 어떤 영역이 아마 갖춰지지 않을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거겠죠. 야, 정말 이러면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교육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소개를 해줬는데 좀 전문적으로 학원에서도 배울 수도 있다 들었거든요. 네, 전문 학원에서도 이제 국비 지원으로 이제 경력을 받쳐줄 그런 다양한 웹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직장인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무 중심으로 어떻게 뭘 배우고 싶냐를 잘 판단한 후에 자기 환경이나 처지에 맞는 그런 또 교육기관을 좀 찾아가지고 가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게 취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교육받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신다면은 쉽게 도전할 수 있을 영역일 겁니다. 예, 국비 지원이 된다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저희가 웹 디자이너 자격증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 자격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능사요? 기능사 자격증. 예.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과 이제 일러스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일부에서 학생들 얘기한 대로 자격증은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은 아무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네. 아까 지금 그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 그 기술에다가 창의력이 접목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은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되 여기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네. 자기의 그 어떤 웹상에서의 그 창의적 소양을 더 기르는데 함께 좀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예전에는 그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네, 그렇죠. 직업이 네. 또 막 있었고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서 직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웹 디자이너로 통일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그 일러스트 자격증과 지금 네. 말하자면 포토샵 자격증이 따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네. 포토샵 자격증이 이제 국가 공인 네.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갖추고 나면은 기초 디자인 역량에 이제 맞춰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고 또 국내 디자인 자격증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이걸 갖춘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일러스트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 아까 일러스트는 이제 현업의 실무 디자이너가 꼭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꿈꾸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포토샵 자격증과 그다음에 일러스트 자격증 같이 좀 취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일러스트 자격증이나 포토샵 자격증을 좀 미리 취득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취득하고 나서 같이 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예, 이 뭐 GTQI 뭐 이런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네. 좀 낯섭니다. 이건 어떤 자격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GTQI는 이제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이제 일러스트 자격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 활용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걸 같이 함께 하면은 매우 좋은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앞으로 자기 영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디자인 전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예, 포토샵 자격증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포토샵 자격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공인 디자인 자격 시험인데 예. 기본 역량을 보는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웹 디자인을 꿈꾼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기본 베이스로 갖춰야 될 그런 그 기본 자격증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전공이나 네.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사실 뭐 자격증도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자격증도 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일단은 뭐 감각이나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뭐 고등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또 뭐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도움이 되는 전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따로 전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증이나 기능사,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이면 충분한데 그러나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미술을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디자인 쪽으로 이제 도전하면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자격증의 수보다도 지금이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 IT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학과에 이제 기존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그 포인트를 두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겠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이나 무슨 컴퓨터공학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이 될 수 있을 그렇죠. 미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웹상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성을 얼마나 보유하냐. 아까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기의 몸값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프리랜서로 뛰게 되면 결국 자기의 몸값까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니까 도전은 아까 기본 세 자격증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더욱 그 안에서 전문성을 함양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역량을 갖고 있다. 이걸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제도권 진입에 대한 문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웹디자이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웹디자이너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게 문턱이 낮다는 게 사실 참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아까 저희 프리랜서가 많다고 하셨나요? 그만큼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턱이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산업사에서는 제조업하고 서비스, 유통 이런 쪽이 그 산업의 근간이었다면 우리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정보화사 이렇게 거치면서 뭐 컨텐츠 무한 경쟁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에 웹 디자이너가 딱 길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컨텐츠, 경쟁력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턱이 낮지만 상당히 또 문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전망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뭐 시각장애인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스티븐 호킹 박사 뭐 이런 연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조차도 웹이나 앱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웹 접근성이라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웹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대로 그 안 해놓으면 벌금까지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웹 개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의 웹 3.0, 뭐 정부 3.0 이런 그 우리 용어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맞물려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취지의 어떤 그 개방성, 확장성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UX, UI가 잘 어울리면 우리 그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웹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또 최근에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뭐 우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완전 미디어 세대예요. 예전 같으면 저희 나가서 축구도 하고 공도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나같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요 안에 어떤 구성, 화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웹 디자이너나 그 몸값이 조금 올려진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웹 디자이너라면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웹 디자이너들의 뭐 근무 환경이나 또 수익 구조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웹 디자이너가 이제 어떤 과로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좀 안 좋은 뉴스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아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직종 간 융합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의 등장 또 새로운 또 기존 직업의 소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획기적인 변화를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웹 디자이너라는 이제 이 직업은 앞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아까 굉장히 유망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이 수익 구조는 뭐 이게 기업에서 주는 것과 프리랜서로 뛰는 것 여러 가지 다를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웹 디자이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술만 잘 발휘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모바일도 사실 다 웹으로 다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더 진화할지는 앞으로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자기 정말 그 뚜렷한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한 기본 자격증 정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융합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확고한 자기의 전문 영역이 필요하니까 끝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와 자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만큼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연하면 우리 웹 디자인만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고 웹 디자인에서 아까 그 퍼블리싱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그 어우러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1인 기업들에 선호하는 직업이 웹 디자이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뭐 DB와 프로그램과 디자인과 서로 맞물려 있는데 어느 한 영역만 하다 보면 그 연결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확장해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직업을 들었을 때 이런 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거는 나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뭐 문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뭐 학벌이나 이런 한계가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직업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프리랜서가 사실은 편하게 아무데서나 뭐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자유롭죠. 네. 그래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한동안 이제 뭐 아이 낳고 키우다가 이제 뭐 중간에 멈춘 상태에서 다시 직업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웹 디자이너나 이런 웹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물론 최근에 트렌드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또 이 감각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면 아주 뭐 풍성한 뭐 이런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뭐 다양한 지원센터 또 교육기관에서도 이 웹디자이너 양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각종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원센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웹디자이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제 청년 취업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이렇게 해당 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치단체나 그다음에 전문 학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고 또 지원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차분하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자기 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조금만 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한 말씀 덧붙인다면은 특히나 이제 이 IT 분야의 총알로 떠오르고 있는 웹 디자이너는 특히 이제 청년들과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노령화된 분들은 조금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기 특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주변에 자기 여건에 맞는 교육권을 선택하는 데 잘 공부해서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직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해결해 주신 최수영 교수님 또 김종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웹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와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하면서 정보를 찾는 것도 꼭 필요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